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죽었는데 돈 주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먼저 첫 번째 생명보험인데요. 제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자꾸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대체 보험이 뭐냐, 무슨 보험을 들라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생명보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보험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제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제 가족한테 돈을 주는 보험이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죽으면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원래 발전한 사회다 보니까 이건 응당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탈북민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조보험. 아니 이 상조보험은 딱 보니까 죽으면은 장례식도 다 해주고, 장례식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최고급 리무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라 그 이 보험회사에서 그 장례를 치러준대요. 아니 무슨 보험회사가 가족도 아니고 장례까지 치러주고, 이게 너무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여러분들 제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입원비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비, 심지어 일당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뭐 한 80% 정도에서 8만 원씩 준대요. 아프면은 치료비부터 입원비부터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비보험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실비보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요 네 번째는 화재보험. 여러분들 불 붙었는데 그 보상을 해준대요. 이 업체에서, 이 보험업체에서. 북한은 만약에 내 집이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사장투쟁의 무대에 오르지 않으면 보안소에 잡혀갑니다. 집에 불이 붙었는데 김일성, 김부자들이 초상화를 꺼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상투쟁에, 그리고 피판서를 또 써야 되거든요. 불이 붙어서 사람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사람 초상화가 뭐라고. 근데 대한민국에는 집이 불이 붙었어. 근데 돈을 준대. 이게 바로 화재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암보험. 암 하나 걸리면은 그냥 가족이 거의 꽃집이 되는 거는 순간이래요. 그리고 이 암 그 치료비는 막 몇 천만 원씩 나온대요. 근데 이 암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보상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치료비가 몇 천만 원 나왔던지 간에 거기에서 80~90% 정도는 이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암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암 걸리면은 죽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암보험 하나만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게 뭐 몇십만 원씩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몇만 원 정도씩 이렇게 매달마다 내면은 나중에 제가 뭐 어디 암 걸렸던지 간에 그걸 다 치료를 보상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탈북민으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종합보험에 암보험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동차보험 다 잘 아시죠? 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딱 뽑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대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자동차 보험 회사는 바로 메추리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메추리 회사에다가 딱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직접 저를 담당해주는 담당자님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이제 긁었던 적이 있는데 어머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게 막 돌돌돌돌 이게 또 막 떨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 차주한테다 전화를 했더니 그 차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걱정할 필요 없는데 보험 어디다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출이 보험이요 이랬더니 매출이 보험? 그런 회사도 있어요? 담당 그 보험 설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주차를 하다가 상대방 차를 긁었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보험 처리 다 되니까 성희씨 돈이 하나도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저 것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 것까지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제 통장에서 돈이 1전도 안 나갔어요. 근데 해마다 자동차 보험은 한 번씩은 꼭꼭 100만 원씩 나갑니다. 북한은 자동차 보험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를 난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들여서 이제 이 차를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국가차를 운전을 해요. 국가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뭐 상인을 이렇게 들이쳤어. 이러면은 이건 이제 운전자가 깜방을 가는데 이것도 힘 있는 사람이면 깜방을 안 갑니다. 수수 한 몇백 킬로 주고서 이제 이것도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야. 대한민국은 자동차 보험 자체가 상대방 보험이랑 내 보험까지 뭐 다 이렇게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뭐가 있을까? 바로 결혼식 문화. 아니 무슨 결혼식을 집에서 안 하고 호텔에서 웨딩 그 업체에서 또 다 해주더라고요. 와, 북한은 결혼식을 시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은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시골에서는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삼촌이랑 고모들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서 이제 결혼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북한의 결혼식 문화는 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웨딩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결혼식 당일날에 사진을 정말 많이 찍거든요. 동네에서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사진사한테 우리 며칠날에 사진을 찍는데 저희 집에 와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녹화 촬영까지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야. 대한민국은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결혼 업체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서 예쁘게 사진도 찰칵찰칵 찍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그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이 결혼식도 1년 전에 막 예약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탈북민으로서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첫 결혼식을 우리 탈북민 언니가 결혼을 했을 때 갔던 적이 있는데, 북한은 위안화 아니면 달러 아니면 이제 뭐 옥수수라든가 두부콩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건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또 갔는데 이것도 이제 남자 하객과 그리고 그 여자 쪽 하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자 쪽 하객은 또 이제 여자 쪽 하객대로 또 사진을 찍고 남자 쪽 하객은 또 남자 쪽 하객대로 사진을 찍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좀 북한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남자 하객 여자 하객 없고 그냥 이제 일단 손님으로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님들이 오면은 뭐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그 당사자들과 정말 직계가 있는 사람들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동창들 사진 찍고, 그 외에는 사진을 찍지 않거든요. 뷔페라서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 다양한 음식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북한은 매 이 사람마다 몫을 줘요. 떡 한 조각, 가줄 한 조각, 그리고 뭐 사탕 한 알, 뭐 무슨 뭐 송편 한 개 이런 걸 이제 몫을 이렇게 나서 주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내 몫인 거예요. 북한은 결혼식을 하면은 한 2, 3일 정도는 휴식을 하고 바로 회사에 나가거든요. 신혼여행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그 결혼식은 결혼을 하고 꼭 신혼여행을 외국에 간대요. 북한에서는 북한 여권을 들고 뭐 신혼여행으로 외국을 간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또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는 거, 미세먼지입니다. 북한도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북한이 좋은 거 몇 가지만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고향은 공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땡! 공기가 안 좋아요. 물론 공기 좋은 지역도 있겠지만은 북한은 4월달에 되면은 황사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먼지가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앞에 사람을 가려 못 볼 정도로 그냥 먼지가 아니라 찐득한 먼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꾸 제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 주의할 거, 뭐 미세먼지 뭐 상황이 나쁨. 아니 이 미세먼지가 뭐 어때서, 이거 자연의 현상인데 왜 미세먼지가 지금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후진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후진국 자체 마인드가 조금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미세먼지가 사람의 그 신체를 해롭게 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 만들어진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서 미세먼지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야, 미세먼지가 중요하냐? 내일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쌀도 없는데 미세먼지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더 많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말 좋은 것들도 정말 많지만 또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이렇게 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한송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니까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다음에도 또 신박한 아이템으로 오겠습니다. 충성!